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오늘 11번째 백아도 동백나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0번째 구럽도의 그 땅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번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아도도 구럽도랑 비슷하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덕적을 가서 덕적에서 다시 또 배를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죠. 즉, 두 번 이제 배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적에서 홀수나름 문갑도, 지도, 그 다음에 울도, 그 다음에 백아도, 구럽도 이렇게 돌고 짝순날은 반대로 도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아도는 바로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럽도 바로 옆에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럽도하고 백아도 사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클도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서해안의 가장 덕적 주변의 가장 큰 어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민어나 조기나 아니면 이제 새우, 이제 울도 새우 이제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배를 두 번 타야 되는 이런 이제 번거로움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가기는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섬 중에 하나고 자연 환경이나 약용식물이나 뭐 이런 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울창하고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구를 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적면의 백아도는 한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한 56명 정도. 한때는 많이 살 때는 한 150명 정도 살았고 그 마을에 이제 분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교는 이제 폐교된 지가 좀 됐던 거고 옛날에는 그 산 정상에 이제 부대가 있었던 거죠. 레이더 부대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백아도는 이제 전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아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해안에서 천혜의 자연섬이라고 부르면서 특산물이 이제 섬소사나무하고 동백나무 군락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동백나무에 관련된 연구나 자료는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촌계가 운영하는 해삼 종묘 배양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홍합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 홍합은 자연산 홍합인데 엄청 크고 특히 이제 찬바람이 불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개 홍합은 워낙 유명해서 인천에 웬만한 데는 대부분 이제 여기 백아도의 그 홍합을 사서 이제 먹는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백아도 형태가 이렇게 있고 백아도가 그 백상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백아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상어의 그 형태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백아도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배알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을은 두 가지입니다. 부두에서 내리면 보건소가 있는 마을, 보건소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 마을. 그 다음에 저 한참 넘어서 발전소가 있는 데를 이제 발전소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을은 이제 발전소가 있는 마을, 저 안쪽에 있는 발전소가 있는 마을이 더 크죠. 그래서 거기를 큰 마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작은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부두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건소 마을을 통해서 그 해변가로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이제 하고 산을 넘어서 발전소 마을을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마을 좀 지나면 여기 중간쯤에 학교가 이제 폐교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부두가 여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부두가 여기 있거나 발전소 마을에 직접 있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두 개 그림이 좀 재미있는데 하나는 위쪽에 있는 그림은 백아도의 그 남봉이라고 남쪽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남봉인데 그 남쪽에 있는 봉우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본 그 전경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저기 무인도인 성갑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눈에 다도해가 펼쳐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덕적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다도해 형태를 볼 수 있는 데는 바로 이 남봉이라고 하는 백아도의 남봉,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실 수 있는 그 울도 정상에서 보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조망이 좋고 다도해, 덕적 군도의 다도해를 다 보실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게 이제 여기 바로 부두가 바로 앞에 내리자마자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그 섬의 정면으로 보면 여기 해변가로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바위가 있는데 그게 마치 이제 기차처럼 기차가 추진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앞에 있고 요게 이제 연통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기차 바위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물이 빠지면은 잘 안 보이는데 물이 이제 웬만큼 찼을 때는 전형적인 기차 바위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인천섬 당신이 몰랐던 인천섬 이야기 2016년도에 처음에 책을 쓸 때 이 책 표지를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이런 이제 기차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봉 왼쪽에 섬이 하나 있죠. 그걸 이제 그 무인도인데 그건 오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물로 짜서 섬이 약간 검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오섬인데 저기가 이제 천혜의 자원들, 식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보존되어 있는 이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57년도 지난번처럼 57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여기를 방문해서 이제 쓴 기록을 보면 가구가 한 280호에 한 130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어업이면서 3월부터 5월 달까지는 이제 조기 잡기, 음력이 되겠죠. 6, 7월에는 갈치 잡고, 7월 달에 새우 잡고, 그 다음에 뭐 민어 잡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젓을 잡는, 주로 이제, 그래서 여기는 민어, 그 다음에 이제 새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고,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여름에 민어 소리가 꽤 많이 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무서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고 논은 많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보리,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주민들의 식량은 한 3, 4개월 정도 많으면, 그러니까 식량이 되게 이제 많이 부족한 편이죠. 이제 논이 없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충남과 가까워서 충남이나 인천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저기 마을에 주식들이 좀 있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요건 제가 지난번에 정리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배가도가 나오죠. 그 배가도가 요 붉은 게 바로 저기 맹류입니다.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리를 많이 심어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농경지가 논농사가 많지 않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산에는 그 약용식물이나 온대식물, 난대식물이 이제 풍부하게 있고, 특히 이제 이 지역은 뭐 더덕이 워낙 유명할 정도 더덕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이제 이런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들한테, 거기 어르신들한테 가서 천만에 물어보면 여기가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부 다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백꽃이, 옛날에는 동백꽃이 펴서 이 봄에 온통 섬이 붉게 물들었다. 이제 이렇게 다 증언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서도 이렇게 보면 동백꽃이 꽤 많은 편인데, 현재 동백나무는 뭐 그 남봉 아까 그 무인도에 한 29그루 정도, 그 다음에 오섬에 한 29그루 정도, 그 다음에 마을 정상에 한 뭐 서너 그루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제 꽤 많이 남아 있다. 파악된 것만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백꽃은 특이하게 여기는 동백꽃 종류가 되게 많은데, 참고로 동백꽃의 원산지는 중국의 운남성이에요. 동백꽃은 동해안에만 피는 꽃이고, 종류는 한 68, 70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이 배가도의 동백꽃은 호동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꽤 유명한 그 동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동백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이렇게 서로 겹쳐서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헛동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지금도 이렇게 많은 기억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에서. 지금 고봉도 옛날에 그 발전소 마을의 전 이장님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민박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아주 인자하시고 음식을 되게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인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 동백꽃 피면 남봉으로 이렇게 친구들과 놀러 갔던 추억도 꽤 있고, 학교를 넘어가다가 동백꽃을 구경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어릴 때 이렇게 특히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 동백꽃에 대한 기억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중에 이제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그 고봉도 그 어르신의 사모님은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잘 놀러 가는데, 특히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가면 홍합을 잡아서 홍합을 까서 이제 이 홍합을
그 홍합에다가 밥을 이제 이렇게 줍니다. 홍합밥이라고 하는데 밥에다가 홍합을 넣고 이제 그 압력밥솥 이제 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거기다가 이제 달래 이 배가도가 달래가 유명한데 달래 간장해서 먹으면 거의 뭐 천하의 일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음식을 되게 잘해 주시고 특히 이제 겨울에는 그거 먹으러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가고 이러는데 여기 배가도의 동백은 좀 빠르면 1월 중순에 2월 초에도 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2월 중순 아니 1월 말 2월 초 요때 이제 가끔 이제 이걸 보러 갑니다. 그럼 이제 그 산에 동백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제 직접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호동백이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 동백과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직접 찍은 건데 요거는 한 2, 3년 전에 2월 달에 찍은 겁니다. 2월 초순 정도에 이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송흥선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그 나무 풀에 대해서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2000년 초에 이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절판됐긴 했지만 도서관에 가보면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섬에 있는 그 풀, 꽃, 나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분 보면 그분 말씀에 의하면 동백나무가 이렇게 한 150그루 정도가 있고 이게 숲을 이루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동백나무 밑에 들어가면 동백나무 숲이 워낙 울창해서 이렇게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높이를 쟀더니 한 수고가 동백나무 높이가 한 7m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서해의 이 인천 앞바다에서 다른 어떤 섬보다도 크고 넓은 숲을 동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소청도도 이 정도를 갖고 있고 대청도는 이 정도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동백나무 숲을 이룬 데는 실질적으로 이제 배가도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배가도 동백나무는 그 서해 인천 앞바다에서는 최고의 숲으로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배가도에 가서 남봉으로 가서 남봉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동백나무 군락지가 쭉쭉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산비탈이 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직접 찍은 건데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해보시라고 이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있고 다음번에도 있고 뭐 그 소청도보다는 수고가 두께나 이런 것들이 뭐 높지는 않지만 수고는 높은 편, 높이는 높은 편이지만 두껍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고 그 지역에 이게 생태계가 잘 자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동백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 이 자연스럽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존할 가치가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는 조금 이제 좀 중요한 자료 제가 이제 인용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동백나무의 북한 한계선, 그러니까 북한계선, 이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에서 최상의 지역은 어디냐 이건데 보통 김태정이나 이일구나 그 다음에 요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분들에 의해서 A, B, D선 보통 요 그림으로 보면 A, B, D선 정도가 동백나무 북한 한계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진영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건데 이분이 2003년도에 낸 이제 동백나무의 북한 개선을 새롭게 이제 주장하신 분이고 이거를 이제 그 근거로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하면 이 동백나무 북한 한계선은 울릉도 여기죠. 울릉도 그 다음에 울산 앞바다 그 다음에 광양 그 다음에 하동 구례 그 다음에 충남의 서천 마량 그 다음에 서해 대청도리 있는 이게 말씀드리면 시선이 되겠죠. 시선까지 확대될 있다. 그리고 이 시선이다. 그리고 이게 현재 동백나무 자생분포대에 속한다. 이렇게 하고 이분은 특히나 배가도의 동백나무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극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특이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식물 사회학입니다. 이게 나무와 이게 한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인간들 사회를 이제 인간 사회처럼 얘기했는데 식물도 그런 사회의 군락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뭐 동백나무도 있고 화렵수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거기에 맞는 적절한 풀과 숲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식물 사회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신 분인데 그
백아도 동백나무 그 숲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연구를 꽤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관련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분 자료를 보시면 이게 또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창복의 그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92년도 3월 달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그 백아도 덕적의 군도는 그 섬의 동서로 올라오는 난류의 영향으로 북방계하고 남방계 수종이 만나는 특이한 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굉장히 귀중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이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는 이분 이창복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백아도 동백나무가 유력하다고 하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뭐 천연기념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92년도에 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부터도 이렇게 연구되고 전문가들이 의해서 많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도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데, 도상학이라고 하신 분이 쓴 건데, 이분은 이제 백아도의 약용식물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말인가 조선시대 말에, 일제시대 초인가 조선시대 말에 백아도의 약용식물에 대한 이제 조사를 좀 한 거 있고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 10대의 약용식물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그만큼 풍부하고 이제 많은 약용식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쓴 자료도 있고, 이 도상학이라고 하시는 분은 1970년대에 쓴 자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백아도 가서 직접 이제 8월 달에 조사를 한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제 사시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중부 쪽에서 자라는 식물, 소태나무, 생강나무, 뭐 물풀의나무, 북나무, 신나무, 엄나무, 청미래 땅굴이 군락을 이루고 있더라.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이하게 물풀의나무, 꿩다리, 뭐 삽주, 익노초, 오이풀, 맹문동 이런 온대 식물들이 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부 식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식물, 그 다음에 온대 식물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백아도는 특이하게 해안의 식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온대 식물이 존재하고, 난대 식물이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군락을 형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가 써 있고, 조사 결과 81과 190소, 235종의 식물과, 그러니까 235종의 식물 종류가 있고, 약용식물이 한 170개 정도의 자원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게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2011년도에 그 식물 연구하시는 분, 한반도 그 식물 연구하시는 그 학자분하고 교수님, 전북대 교수님하고 이제 모시고 여기서 한 4일 정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하대 교수님, 곤충학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한 일주일 있었는데,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특히 식물 연구하시는 전북대 교수님은 너무 놀라셔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위도로 보면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중부지방이나 그 다음에 그 난대 지분, 그 약간 더운 지방 이런 데서 나는 식물들이 너무 풍부한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참 특이하다. 이러면서 너무 놀라시고, 새로운 식물도 이제 발견하시고 막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보고, 저희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게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 백아도의 동백나무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제언을 하나 드리면, 여기 지금 이제 저기가 많으니까 산나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가 봄에 가면 산나물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나물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뜯어가고 뭐 이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물, 약초, 그 다음에 뭐 그 더덕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고, 그런 걸 뿌리채 해가고, 이래서 자연훼손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경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소청도도 대청도와 같이 이 동백나무의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백아도 동백나무는 같이 이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는 완전 천연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여기에가
그 난류와 이게 난류가 이제 저기가 되겠죠. 스시마 난류가 되겠죠. 대만 난류하고 그 스시마 난류가 이제 그 따뜻한 물이 한 4일 정도 올라오고 한 3일 정도 있다 북한에서 이제 찬물이 내려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북방계하고 남방계 수종이 만나는 특이한 식물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학술 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 2002년도에 진영규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 쓴 것처럼 이게 식물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고 여기도 특이한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방송에서 그 1박 2일에서 촬영했던 데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시즌 2인가 이래서 나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서 물도 없어서 이렇게 그 두레박으로 물을 이렇게 길어서 이게 뭐 등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해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주 자연적이고 천혜적인 걸로 이렇게 KBS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보내주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제 심어줘서 사람들이 그에 아주 예년에 비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방향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보존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참고적으로 뭐 좋아하는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백아도 다음 시간에 하는 이제 울도, 뭐 소청도, 대청도 이런 데를 제일 이제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이게 백아도 동백나무가 이게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게 천연기념물로 좀 지정되는 날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